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졸업했고 이제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양동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4년 졸업생이고 정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입학한 고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 우수형 전형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입학한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에 졸업해서 활동 우수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함수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첨부노조학과 노실로 들어가게 된 김경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부에 입학한 김규리입니다. 네, 학생분들 마쳤고요. 저희가 이 학생들에게 가장 우리 학교를 선택해서 온 학생들인데 우리 학교의 장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걸 좀 문제줬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의 가장 좋은 점이요. 정명고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제 생각에는 과중학교다 보니까 과학 선생님들이 과학 실험 활동들을 되게 여러 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각 과목마다 이제 실험을 하나씩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뭐 바이오 디젤 만들기 실험이라든지 생기부에 적힐 만한 실험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따라오게 되면은 그 학생부가 채워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간단히 말씀하라고 하셔서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심화반이라는 제도가 되게 좋은 저희 학교만의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희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이다 보니까 수학과 관련돼서 이게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짜져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심화반과 연계가 약간 되는 부분인데 자습을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학업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과학 중점적인 부분 이외에도 아침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하고 또 선생님들도 이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대입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정명고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면 조금 고려를 많이 해볼 만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시설도 독서실이나 도서관처럼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편한 시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석식이나 야자 같은 경우에도 부천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명고가 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오는 친구들이 더 소질 있고 좀 공부를 하겠다 의지를 가진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서 정명고를 보고 싶었는데 되게 잘 온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끈기 있게 한 명 흐트러지는 애가 있으면은 나도 안 해도 되나? 이러고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그런 친구들이 없고 이제 저도 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명고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시로 학교를 갔지만 그래도 3학년 끝까지 수시도 챙겼었는데 이렇게 정시랑 수시를 두 개 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명고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명고에서 내신 문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에도 단순히 지문을 외우거나 유형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개념을 내신에서 할 수 있는 선으로 되게 잘 녹여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준비하는데 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문제부터는 모든 학생이 대답하지 않고 저희가 좀 분야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은 또 많이 나온 궁금하신 점이 뭐였냐면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와 또 저희 학교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양동원 학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기가 이제 2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야간 자율 학습이 되게
잘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석식 같은 것도 학교에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석식을 먹고 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자습실이 거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물함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보통 석식을 먹고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좀 쉬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각 1시간마다 10분씩 이제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같이 공부를 한 곳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뭐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쉬는 시간에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서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다 같이 앞서서 앞에서 말하는 점이 있었는데, 이제 뭐 친구가 옆에서 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더 따라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제 세특이나 이제 진로 활동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명고 같은 경우에는 면학 분위기 하면 부천에서 좀 손에 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워낙 공부에 열정이 많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는 정명고에 오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학생들에게 미리 문제를 주긴 했지만 절대 답은 미리 주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왔냐면 심화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심화반 40명인데 이건 플러스 알파지 모든 학생들도 다 이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지만 심화반 질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지민 학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우선 정명고등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계속 심화반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제가 심화반에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간 자율학습 학교 끝나고 몇 시간 하는 게 이게 고등학교 공부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석식을 먹은 후에 6시부터 이제 학원을 가는 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빼고는 이제 계속 자습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학교 끝나고 바로 자습을 하면 되게 많은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7교시가 끝나고 이제 보통 아예 집을 가서 좀 쉬었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학원에 가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수업을 이제 7교시까지 듣다 보면 굉장히 피로도 쌓이고, 그래서 이제 집이나 학원으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피로에 많은 집중을 그렇게 극대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간다면 이제 그날 배운 부분은 이제 바로 복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식 먹고 잠깐 숨 돌리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석식 빨리 먹고 와서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까지 잠시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4시간 동안, 거의 4시간에 반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일단 그날 배운 부분을 복습함과 동시에 이제 본인이 급하게 해야 되는 수행평가나 아니면 다른 시험 공부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시험 기간 포함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공부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규리 학생 얘기해주세요. 먼저 심화반에서 저는 1학년 때 심화반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국어랑 수학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고전 문학에 대해서 조금 작품들을 배우고, 수학 시간에는 고난도 문제를 풀고 그랬었는데, 그 수업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수업 시간 자체에 배운 건 많이 없지, 그렇게 많은 내용을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혼자 공부했더라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줘서 그 다음 부분부터도 혼자 공부할 때 생각하면서 해볼 수 있게 해준 게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자습에서는 아침 자습 시간에 학교를 일찍 와서 학교 오늘 생활을 준비하고 또 수행평가 같은 거를 미리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그런 시간을 활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기숙사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희 이 중에서 기숙사에 한 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친구들이 샤워의 장점을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줬잖아요. 그래서 심화반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3년 동안 일단 심화반 한 번도 면이 없었고 기숙사 프로그램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학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아마 주무실 수도 있거든요. 기숙사 진짜 가장 좋은 점은 공부 시간이 진짜 너무 잘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막 공부를 저희가 100% 풀집중을 해서 공부를 다 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도 공부를 하다 보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게 갖춰야 될 것이 은근 많은데 일단 학교에서 주어져 있는 자습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한량은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잘 구현되거든요, 시간이. 되게 환경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요즘은 기숙사도 3인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절대 이렇게 해주시지. 기숙사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 많이 정명고 와서 기숙사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기숙사는 걱정 안 해도 경쟁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그냥 종합적으로 생기부에 관련된 얘기, 또 학교 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양동원 학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웬만하면은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나 이제 활동 같은 건 다 참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아침에 열리는 활동으로는 이제 아침 멘토링 있고 독서 활동 그리고 GMS라 해서 굿모닝 사이언스도 있었는데 지금 있나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과학 실험 활동도 추가적으로 있고 또 과중의 경우에는 이제 과학 과제 연구인가 그 수업이 또 있어서 그 수업에서 이제 또 따로 실험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네, 학습 활동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계획해서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생기 활동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세요. 그런 과학 활동을 하고 나중에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기부를 꾸려나가야 될지 그리고 뭐 이제 더 채워야 될 부분이 뭔지 서로 상의를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기부를 채워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직접 어떻게 진로를 꾸려나가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지은 학생님. 네, 앞서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생기부를 채우려고 딱히 무슨 활동을 하려거나 노력을 했던 건 아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했던 모든 활동에 참여를 하고 이것을 생기부에 내 진로랑 엮어서 잘 연결해서 녹여낼 수 있도록 했었던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저는 생명공학이라는 진로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서 생명이나 화학 분야 선생님들께 질문도 많이 하고 실험도 하면서 이거를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에도 녹여내고 또 그 외에 과학 활동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저만의 특색 있는 생기부를 정명고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수아 학생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가 가중이다 보니까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인문학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설령 문과라고 하더라도 과학 프로그램을 했던 것이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여서 조금 문이과 융합적으로 두루두루 생기부를 많이 채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연세대학교 경영대 홍보대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 친구들한테 입시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저처럼 1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채우고 2, 3학년 때 조금 구체화해서 많이 채우려고 노력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경모 학생이요. 정명고에 관련 프로그램이 많은 거는 이제 앞에서 잘 얘기해줘가지고 다 잘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 프로그램을 생기부에 잘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사립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애정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잘 더 좋은 생기부를 위해
좋은 양과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교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 신경 써주시고 다 글자를 분량을 다 채웠거든요. 되게 그래서 생기글을 채우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영고에.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이번에 학습 관련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지금 현재 4개 남았는데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제 중에 뭐가 많이 나오냐 질문 중에 입학 전에 선행에 대한 것, 특히 중3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질문이 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 김지은 학생과 고지민, 먼저 고지민 학생부터 솔직하게 이 중3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의 공부를 했는지 조금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특목고를 준비를 하면서 수학과 선행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진도만 나왔던 건 아니고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다른 공부 안 하고 정말 수학과만 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예비 고1 때 지금 교육과정 상으로 이적분 2까지 해서 여기 왔었는데 제가 이 말만 하려고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입학까지 한 4달 정도 남았는데 저는 막 과도한 선행보다는 지금 고1 진도를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이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 학원을 많이 다니던데 학원에서는 약간 진도를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수학적인 본질이나 아니면 개념 같은 거를 정확히 이해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무턱대고 진도만 빼서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친구 고등학교 오기 전에 벌써 이만큼까지 했네 라는 생각이 분명 입학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여기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겉핥기식으로만 선행을 나가서 뭐 예를 들면 미분이 뭐야 했을 때 미분하는 방법만 알고 그 미분이 정확히 뭔지 인지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진도만 빼서 오는 경우가 허다한 건 아니에요. 꽤 그런 저희 학교 친구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과도하게 선행을 한 친구들의 진짜 모습.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진도만 무턱대고 나가서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심화 개념이나 아니면 문제 풀이가 전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본인은 나는 이거 됐으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첫 번째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비고1 때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공통수학원이랑 공통수학2인 걸로 알고 있어요. 1학년 과정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선행을 아예 하나도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놔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범위를 최대한 정확하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 풀이까지 잘 된 채로 이제 겨울방학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수능에서 지금은 물화생지 1, 2,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체제인데 이제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분들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수능에서 과학 범위가 고일 범위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일 범위라는 거는 아까 PPT 보셨시겠지만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고일 범위가 수능에 직접 출제 범위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일 때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도 너무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개념을 절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절대 안 보셔도 되고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과목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을 개념과 이제 문제 풀이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지은 학생이요. 네, 앞선 지민 학생이 선행을 되게 많이 하셔서 놀랐을 것 같은데 저는 선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입니다. 저는 중3 때까지는 기자 쪽이 하고 싶어서 문과로 외고 쪽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과에 가겠다라는 이런 심리를 갖고 갑자기 정명고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 과목은 더더욱이고 수학 과목은 빨라봤자 그 다 배우는 학기에 전 겨울방학 이렇게 배웠던 식으로 선행을 했고 그것 외에는 전혀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선행을 너무 안 해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걱정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저는 과학 과목은 정말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는 걸 바탕으로 그때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능 특강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문제 푸는 것도 정말 수업 시간에 꼼꼼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수업만으로 열심히 전 챙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내가 선행을 안 하고 학원을 안 다녀서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학교에서 저희 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이제 내가 원하는 특히 이과 친구들이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과목에 대한 수능 준비를 도와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수능 때 봐야 했던 과목들에 대한 개념도 다시 잡고 또 문제 푸는 방법도 쉽게 익혔었기 때문에 굳이 학원도 필수도 아니고 선행도 필수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번엔 선행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교육에 대해서 다시 말해 요즘에 학원 많이 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다니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양동원 학생 부탁드립니다. 사실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최대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을 했어요. 그 외에는 이제 거의 학원은 수학 학원은 조금 다니고 거의 안 다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푸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이후에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 수학을 예로 들면 아까 고1 거를 먼저 공부하라 하셨는데 고1 과목 수학 3과목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사실 이후에 고2나 미적분 올라갔을 때 응용되는 문제들, 내신 문제들은 거의 고1 푸는 문제 풀이에서 발상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얹혀가지고 개념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한 과목이라도 정확히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유, 말실수하네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선행을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과목이라도 정확하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보면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지학생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학원은 안 다녔었고 그리고 그 수학 과외를 1학년 중간부터 이제 수능 보기 전까지 했었는데 그 수학 과외도 그냥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가 풀어가면은 모르겠는 문제나 아니면 여기서 왜 이런 풀이를 쓰는지 모르겠는 그런 거를 질문하는 형태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교육을 원래 받다가 안 받은 게 아니라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해봤을 때는 혼자 스스로 예습 복습을 잘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다면 사교육이 필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습 같은 걸 할 때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안 했었고 그냥 방학 때 바로 다음에 배우는 학기의 내용만 공부를 했었고요. 전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습할 때는 그냥 개념 내용이랑 아니면 기본적인 다양한 유형 문제들만 풀어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걸 바탕으로 복습할 때 이제 저번에 풀었던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좀 더 심화된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내신과 정시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지은 학생과 그 다음에 김규리 학생이 대답 주겠습니다.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우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인데요. 일단 저 같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높은 최저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강심장과 이제 그런 실력인데 저는 학교 생활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두가 말했던 것처럼 고3이 되면 더 많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질문할 것도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진짜로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질문도 받아주시고 또 수업 내용 자체를 앞으로 생각해야 될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과학 과목이든 수학 과목이든 혹은 더 나아가서 국어나 언매같이 내가 조금 더 어려워하는 과목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수업 시간에 충실한 만큼 또 그만큼의 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학원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또 야자 시간에 훨씬 열심히 활용을 해서 시간 재고 연습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좀 더 동시에 둘 다 챙긴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김규리 학생이요. 저는 내신 중간 기말 시험 한 3주 전부터는 그 내신 시험에 집중을 했고 그게 아닌 시간에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또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 위주도 막 모의고사를 풀고 그랬다는 건 아니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냥 두세 지문씩 풀어보는 느낌이었고 수학도 기출문제집을 그냥 하루에 몇 페이지씩 푸는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내신이랑 수시랑 정시를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한다고 하면은 이게 되게 부담되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그렇게 두 개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일 힘든 부분에서 공부하기 싫을 때 멘탈 관리법, 이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 고지민, 김경호, 함수아 학생 이렇게 세 명이 얘기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었어서 되게 내신 한 번 보고 자책할 때도 많았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 슬럼프도 가끔 오고 그랬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치는 순간이었을 때 우선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잠입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오면 여러 활동이나 공부 때문에 이제 잠잘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어져서 가끔은 막 밤도 새고 학교 와서 아침에 자고 그랬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물론 그렇게 잠까지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서 뭐 본인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이지만 그 수면이 부족하다 보면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일정들에 되게 큰 영향이 가는 것을 제가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특히 2학년 때 그랬는데 그렇게 슬럼프가 오거나 아니면 많이 힘들 때마다 저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무조건 쪽잠을 잤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밤에 길게 잤거나.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에도 막 밤에 그렇게 새벽까지 공부하지는 않았고 이제 일정한 수면 패턴을 항상 정해두셔서 나는 하루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은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 며칠이나 길게는 몇 주 동안에 그런 컨디션 관리나 아니면 본인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운동을 잘 못하긴 하지만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학교 생활에 있어서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부만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심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활동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석식이랑 야간 자율학습 시간 전에 이게 실제 자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석식을 먹고 자습 전까지 40분 정도 밥을 빨리 먹으면 그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아까 잠을 자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공 들고 운동장 가서 잠깐 폴시 하나 들어오고 아니면 학교에 글러브 갖다 놓고 막 야구도 하고 그랬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잠이나 운동만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그건 이제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힘든 순간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수아 학생이요? 저도 잠을 자거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조금 찾아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는 유튜브에 입시 조언 영상이나 아니면 또 대학교 축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아카라카도 엄청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그런 영상 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꼭 저 자리에 있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저분들처럼 즐기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실 완전 저질 체력인데 운동 같은 거는 고등학교 생활 내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정명고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올라와서 알겠지만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등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체력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질 체력도 정명고를 다니면서 조금 종아리도 튼튼해지고 체력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김용호 학생이요. 저도 공부를 하다가 특히 고3 때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진짜 너무 힘들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대학교에 직접 놀러 가서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일찍 끝나는 날에 서울 가서 대학교 아무 데나 한번 가서 되게 재밌게 노네. 나도 딱 가서 나도 딱 대학 명직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소소한 하루 정도 투자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원동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나름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번아웃이 세게 왔을 때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2시간인데 저희 학생들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년 동안 정명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친구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공학교 설명회 선수들 정말